간단하게 지난 시간 거 피드백 할 거 있으면 좀 하고요. 독서수 쪽에 안 한 사람들은 근데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해줘야 될 게 있나요? 몇 번이요? 잠깐만요. 51, 52에서 혹시 피드백을 할 게 있나 한번 봐봐요. 51, 52. 51, 52. 없어요? 그럼 넘어가면 54, 55는요? 준이 말고 다른 사람들 아마 아는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준이가 질문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57페이지 질문 됐어요?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없어요? 61페이지 62페이지 25번이요? 네, 같이 한번 봅시다. 페이지 62에 25번입니다. 자, 거기 보면요. 중위 한 장을 이렇게 해놓고서 내기통일을 이렇게 땄어요. 내기통일을 짜서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땄어요. 1cm, 2cm 크기로 땄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자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300이래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좀 낮게 해서 이런 상자를 만들어줬겠죠? 이렇게 이런 상자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했을 때 처음 직사각형 모양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만큼 더 크대요. 그러면은 여기 뭐 물어봤어요?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x라고 놓으면은 여기는 x-5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럼 이 상자로 만들었을 때 이 길이는요? x에서 여기 2 줄고 여기 2 준 거잖아. 그러면은 3만큼 줄어진 상태가 되겠죠. 여기는요? 여기도 이만큼 줄고 여기 이만큼 줄었으니까 x-5에서 3만큼 더 주는 거니까 x-9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높이는 2예요. 그래서 부피가 300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피 V는 x-4 곱하기 x-9 곱하기 2한 게 300 이런 식으로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한변 2분 하면 이렇게 해보시에요. 그렇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6은 15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14는요. 그럼 114는요. 2구하면 57 19 곱하기 3인가요? 맞나요? 그쵸? 얘는 6과 19의 곱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들이 조금만 커지면 약수의 순서상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봐. 이게 수인수분들 제대로 해보고서 이리저리 조합해가지고 두 수의 차가 13이 나는 조합을 찾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누가 음이에요?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 돼야지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x는 19만 됩니다. 왜냐면 x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커야 돼요. 그쵸? 그래서 최초에 x를 가로를 x로 놨기 때문에 그냥 가로의 길이가 19cm면 돼요. 될까요? 이 문제를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활용 문제로는 2차 방정식에서 활용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연립 방정식에서 복잡한 문제 막 풀고 막 그랬던 거에 비하면
2차 방정식은 활용이 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페이지가 됐으면 63페이지에서 질문 29번. 29번이요? 네. x는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9는 0 이렇게 놨을 때 이게 허근을 가는 모든 자연수 k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허근은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 작으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중근을 갖는 거면은 여 식에서 나오는 k 값이 그냥 어떤 정수나 어떤 특정한 값으로 딱 떨어질 텐데 허근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부동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에서 k를 자연수로 한정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부동의 범위 안에서 꽤 많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 방정식에서 4분의 d를 찾아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9는 이게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돼요. 얘는 정리하면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주입을 하면요. 그리고 마이너스 8 되면 2k가 넘기면 플러스 8. 그래서 k가 4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만족하면 허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따라서 자연수 k는 1과 2와 3이므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 나오죠?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문제 있나요? 문제 없죠? 그 다음 114페이지 대부분이 제대로 여기 안 풀었던 것 같은데 중립해보면 그쵸? 34. 34번이요? 다는 안 풀었어도 그래도 나름 풀려고 노력하는 적이 좀 있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기특합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이번 주 토요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가 아마 끝일까? 얘네? 그쵸?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해서 세 타임이 넘은 건데 아마 그 안에 다 끝날 거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니까 오늘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하면 내용상으로 끝나고요. 남은 한 타임은 앞에 거 중에 안 된 것들 피드백하는 거 위주로 진행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지금 3-1 특강은요, 진도 내용이 애들도 잘 못 따라오는 데다가 분량도 많아가지고 10회차인데도 지금 버벅버벅 하고 있어요. 진도 나오는 그거 이해를 못해가지고. 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한번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봐봐요. 이거 근각에서 이렇게 쓰려면 우리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거 하기 전에 어떻게 하자 그랬어? 2창의 계속력 싹 나눠놓고서 그냥 1창의 부호 반대는 합, 상수항은 곱 이렇게 그냥 찾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3으로 2창의 계수인 3으로 나누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분의 2는 0과 같이 그냥 바로 씁니다.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요거 부호 그대로니까 3분의 2 이렇게 바로 씁니다. 그죠?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요 식 변형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2 곱하기 3분의 2 그럼 3분의 27 빼기 4니까 3분의 23과 같이 이렇게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알파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네요.
잘못 쓰면 좀 얘기를 해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죠? 그쵸?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러니까 곱셈공식이나 곱셈공식에서 굳이 선생님이 이런 모양으로 써줬던 이유가 시계 변형에서 합곱이 나올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써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7 빼기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찾아지겠죠. 네? 아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잘못 썼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풀어서 돼요. 세제곱입니다. 또 5페이지에서 또 없으면 또 옆에 페이지. 여러분들이 질문할 만한 걸 거의 다 풀어줘서 그런가요? 39번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꼴용의 그거는 알파와 베타라고 했고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6 베타. 자, 첫 번째. 이거에 이 방정식이 근이 알파와 베타이므로 알파와 베타를 방정식에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 하나 나오기 때문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6에서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 6알파 이렇게 바꿔볼 수 있나요? 아까 그 알파를 한 번 더 곱해서 그죠?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6알파라고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 자체는요 두 분의 곱이니까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애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에서 식을 다시 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봐요. 요거 대신에는 6알파 써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알파 베타 6이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6 베타. 그러면 요거 해서 6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2인데요. 여기에서 알파 베타의 차가 구해져야 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 큰 베타 큰 혹시 써져 있어요? 그렇진 않네요.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제곱된 값이 어떤 값이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1이고요. 여기 1이고요. 두 근의 곱은요? 6이니까 마이너스 24예요. 아, 야. 이것도 이렇게 잠깐만 잘못 썼나? 잘못 썼나? 아, 여기 넘어갔는데 부호를 선생님이 안 바꿨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왔었고. 그죠?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미안해요. 여기가 지금 넘어갔는데 부호가 지금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이유 마이너스 붙여서 쓰면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두근의 합은 얼마였어요? 6이니까 부호 반대니까 1이고요. 더하기 12. 그럼 얼마? 6.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죠? 네, 또 42번이야? 네, 42번. x제곱 마이너스 2배기 k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k제곱 이꼴0에 두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때 알파가 더 크다고 가정하고 얘가 2입니다. 실수 k 값은 x 말고요. 이때 알파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하면 돼요. 실수 k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맞죠? 내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거야 이거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되죠. 요거 1차항 개수가 2차항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배 다시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두근의 합이고요. 두근의 곱은요. 예.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쓰려고 했던 그거를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하면 작은 게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배의 k-2에 대한 제곱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인데 제곱하면 4가 되고요. 그죠? 플러스 4 곱하기 k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k에다만 2차 방정식 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4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니까 여기 2를 제곱한 4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플러스 4k 제곱 2차 방정식도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16k가 10이고요. k는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구해지나요? 그쵸?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제 조건을 두지 않아도 답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누가 큰지 모르는데 그 차이가 일하는데 이걸 그냥 냅다 2를 써버리면 사실은 틀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거를 만약에 안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 절대값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를 제곱한 게 문제 푸는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냥 써갔던 것 뿐입니다. 그죠? 또 있어요? 6페이지로 넘어가면 없나요? 67 68 52번이요? 네. 페이지 68에 52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은요.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로 했는데 이거 허근이라고 했어요. 할 때 11 가로 열고 알파분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바 요거의 값을 구하래요. 이걸 가지고 통분해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됐다 들 거예요. 그쵸? 근데 통분을 해도요,
그 통분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 있는 것만. 왜 통분하면 안 되는 문제인지. 통분을 하면요. 알파가 알파 베타 되는 거니까 베타 곱해서 알파 바의 베타 플러스 베타가 알파 베타가 되면 알파 곱해서 알파 베타 바이. 여기에서 두 분의 합이나 곱을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분한다고 해서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분해가지고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보다 여기 있는 개수가 모두 다 실수이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다는 데 주목을 해봅니다. 봐봐요. 우리는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 b, c가 모두 다 실수라고 하면 여기 말고는 뭐가 허수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여기가 음수여서 허근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abc가 실수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허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허수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어야 돼? 하나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면 다른 모양은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려면 하나가 a 플러스 bi면 다른 하나는 a 마이너스 bi 켤레근으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실계수 2차 방정식이므로 알파와 베타는 서로 무슨 근관계? 켤레 복소수, 켤레 근의 관계입니다. 켤레 근의 관계야. 그러면은 알파 바는 반드시 뭐랑 같아야 돼요? 베타랑 같아야 되고 알파는 반드시 베타 바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의 바는 알파의 또 다른 한근이니까 얘가 베타가 돼야 되는 거고 베타의 바는 베타의 켤레복소수니까 베타바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이므로 준식 11 곱하기 알파분의 알파 반은 베타라고 쓸 수 있고 베타분의 베타 반은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됐죠? 그게 문제 없죠? 이때 뭐예요? 이 상태에서 통분할 수가 있죠. 이거 할 필요도 없고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까지 통분이 되는 거는 금방 확인되죠,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11 곱하기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쓰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요. 알파 베타는 11이에요. 그래서 11 곱하기 알파 베타 11이니까 11분의 66에 36 빼기 2에 곱하기 11이니까 22 약분 그러면 14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저 개념이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a 플러스 bi면 다른 한근은 a 마이너스 bi입니다 라는 거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개념이에요. 저 개념이. 그렇죠? 지금 또 있어. 54번이야? 같은 페이지에 54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퀄 0 한근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i고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이퀄 0의 해를 구하는데 이때 m과 n은
실수입니다. 같은 개념이죠. mn이 실수이면 저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퀄 0은 실계수 2차 방정식. 실계수 2차 방정식. 그쵸? m과 n이 무엇이므로? 실수이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3 과정에서는 이런 뭐 mn이 실수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생각 안 해도 됐던 거였는데 고1 과정에서는 뭐가 돼요? 이 조건이었으면 얘가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는 확정된 보장이 없어요. 그쵸? 이 조건이 없으면. 그래서 이 조건이 있어야 내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i와 그거의 켤레근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가 두 개 하나의 짝꿍이 되는 근들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요것이 근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m은 두 근의 합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을 찾을 수 있고요. n은요 두 근의 곱이니까 마3 플러스 2i 마3 마이너스 2i 켤레이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9 더하기 4에서 13인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이퀄 0은 x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6 이퀄 0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봐도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뭐 집어넣어야 돼요?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 미안합니다. 여기에 m이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플러스네요. 그쵸? 여기 플러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쵸? 이 숫자가 커요. 2분의 13 뿔마 루트 145 145는 5로 나누면 29 자체가 소수잖아요. 29 자체가. 그러니까 끄집어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해서 뒤에 더 있어? 안 했지? 네.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 또 피드백이 끝났어요.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1시간 동안 오늘 거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미친 듯이 나가야 돼요. 이거 지워도 돼? 다 썼죠? 이거는? 자, 이제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과 무엇을 관계? 함수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수업 계속 하신 거예요? 괜찮은가요? 너무 도움이 307에서 됐어. 그냥 할게요. 못 견디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막 움직이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업 많이 더? 괜찮죠? 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여태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뭐 얘기해야 돼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2차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ax 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 기본형. 그렇죠? 그다음 요거를 이리저리 평행이동시켜서 꼭지점이 보이도록 하는 표준형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같은 형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 할 때 이런 모양으로 꼭지점 보여주면서까지 쉽게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 일반형으로 많이 주어집니다 해서 썼던 게 요거예요. 그래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표준형은 항상 무엇을 그리기 편하게?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주어지는, 그래프를 그리기 편하게 주어지는 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일반형으로 주어져서 무엇으로 바꾸도록? 표준형으로 바꾸도록 문제를 내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봤을 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얘를 이렇게 바꿔봤을 때 y는 a의 뭐예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b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선생님 이거 안 외우고 있는 이유가요. 굳이 이걸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도 안 외우고 있어요. 대충 이런 모양인 거 정도만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할 때나 잠깐 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써요. 자, 그래서 꼭지점은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 x좌표, 그다음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예요?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제 이걸 이용해서 ABC의 부호에 따른 그래프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식의 성질이에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첫 번째 a가 양이면요 아래로 볼록인 형태죠. 그쵸? 그리고 a가 음이면요 위로 볼록인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럴 때 어떤 값이 나오냐 하면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값. 그리고 이때 최대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상과정에 지금 최대 최소 빠졌죠? 빠졌는데 고1 과정은 올라오는데 그 다음 과정에 다시 최대 최소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매하게 걸려있긴 한데 어쨌든 고등 과정에서는 다 배우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고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돼요? 더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좌우 대칭으로. 이 상태에서 절대값 A가 크면 폭이 좁아지고, 즉 뭐야? X값이 1, 2, 3 커질 때 증가하는 Y값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뜻이죠. 이게 폭이 좁다는 얘기는. 그래서 2분의 1일 때와 2일 때의 폭이 확연히 드러나죠. 다르게. 그쵸? 폭이 더 좁고, 절대값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폭이 더 넓어진다. 이건 A가 음이고 양이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A의 절대값. 그러니까 음이어도 절대값을 붙였을 때 그 값이 크면 더 폭이 좁다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A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B 및 P. 이 표준형과 요 식에서요. P가 마이너스 2a분의 b인가요?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 저 축의 방정식. 그죠? 그래서요. 요걸 가지고 축의 위치와 잠깐만. 축의 위치와 AB의 부호에 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축의 위치와 AB의 부호. 자, 볼게요. 여기서 P가 양이면, 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P값, 즉 X 축의 방정식인 그 P가 오른쪽에 있으면 P가 양이 되는 거죠. 즉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x 이퀄 p잖아요. 축의 방정식. 얘가 양이면 마이너스 2a분의 b도 양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러면은 2a분의 b는 음이 될 거고요.
이 얘기는 B를 A로 나눴을 때 음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A와 B의 곱이 음이라는 얘기로도 바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 나왔다? 그럼 뭐야? 둘의 부호가 다른 거죠. 그쵸?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A, B의 부호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요. P가 음이면 즉 어떤 상태야? 축이 왼쪽에 있어. 그래서 이쪽에 있어. X 이퀄 T가 음인 거야. 그쵸? 그러면은 P 값인 2A분의 B도 음이니까 그러면 2A분의 B는 양이 되어서 A, B의 곱이 양이니까 A와 B의 부호가 같다 하는 거죠. 맞나요? 그쵸? 그래서 축이 왼쪽에 있으면 AB의 부호가 같고요.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B의 부호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해요? 왼쪽에 있으면 축이 왼쪽에 있으면 AB의 부호 같고요. 그쵸?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B의 부호 다릅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 B의 보호에 대한 얘기가 거기 굉장히 간단하게 써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죠? 거기다 이거나 적어놔. 이거나 적어놓고 나중에 생각 안 나면 영상 보고 확인하라고요. 그렇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19하기입니다. 조건이 몇 개 있어요? 꼭지점과 한 점이 주어지면요, 꼭지점에서는 여기 P 값하고 Q 값이 다 주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한 점은요, 뭐 결정을 하고? A 결정을 하고 주는 점이에요. 그쵸? 두 번째, 축의 방정식과 두 점입니다. 축의 방정식 요거 그쵸? P값 주어졌고 A와 Q 미지수가 몇 개? 두 개니까 그걸 이용해서 두 점 집어넣어서 연립 방정식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쵸? 세 번째 그냥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있어요. 특히 중등 과정에서는 미지수가 세 개의 연립 방정식 없죠. 그런 거 안 풀어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등 과정에서도 그거 얘기 아마 안 할 건데 세 점 중에 한 점이 반드시 무엇 콤마 0과 같이 다시 0 콤마 무엇과 같이 이렇게 y절편 값으로 주어져요. 세 점 중에 한 점이 그러면 저 c 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저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c가 결정하고 나머지 두 점으로 a와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과정에 다 했던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 x 절편으로 두 점 주고요. 나머지 다른 한 점을 줍니다. x 절편으로 두 점 줬다는 얘기는요. 이거를 이퀄형으로 놓고서 2차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즉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x 절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 콤마 0과 베타 콤마 0과 같은 형태로 두 점이 주어지면 우리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해봤잖아요.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y는 a에 이렇게 해놓고 한 점으로 a가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하나 더 있나? 없네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특징은 뭐냐면요.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표준형부터 출발하고요. 저기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와 같은 표준형으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일반형으로 갔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그리고 x절편 두 점과 한 점을 주었을 때는 2차 방정식 세워서 그걸 2차 함수로 바꿔서
하는 것처럼 갔어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특징은 뭐냐면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뭐부터 출발하라? 뭐부터 출발해? 표준 용어부터 출발해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되면 어떤 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낮은 y값인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했죠.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p, q니까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라고 문제가 주어지면 무엇과 같은 거야? 꼭지점이 주어진 것과 같은 거야. 그것도 무엇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예요?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중3 과정에서 했던 모든 얘기들이야. 알겠죠? 중3 과정에서 했던 모든 얘기들이 여기에 이제 고1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얘기들을 좀 다뤄봅시다. 아까 좀 전에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요.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2차 방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관계. 자,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할 때 판별식 d 또는 4분의 d가 0보다 크면 어때요? 해가 2개였죠? 그리고 0이 되면 1개였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중3 과정에서는 해가 없다. 고1 과정에서는 허근 2개 이렇게 했었어요. 그쵸? 이거 무엇의 입장에서?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어요.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만약에 2차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y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야? y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0이 들어왔죠? 맞아? 지금 뭐냐면 y 이퀄 0일 때에 x 값을 찾는 거야. 즉 x 절편을 찾는 거야. 그쵸? 다른 얘기로 하면 y가 0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가 0일 때는 x축이야. 그쵸? y가 0일 때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가 2개면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 해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 만나는 점이 1개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1개. 해가 없다고 하면, 즉 허근이 나온다고 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 책에서 지금 표로 주어졌는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거야. 이 자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x축을 얘기하는 거야. y가 0일 때니까. 그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봐봐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얘가 되려면 y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요? 0일 때를 0을 집어넣어야 돼. 즉 뭐냐면 얘는 y가 0일 때의 함수값인 거야. 그죠? y가 0일 때의 함수값. 그때 그걸 풀면 또 x 값을 찾는 거고. 그래서 y가 0일 때 해가 2개라는 얘기는 뭐 x축과 어떻게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y가 0일 때 해가 1개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하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y가 0일 때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가 허근이 나왔다 또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에서는 허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일반 쓰는 이 좌표평면에서는 허수를 표시할 수가 없어. 그냥 다 실수로만 된 좌표평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근이 2개 나온다를 여기에다 표현할 수 없어. 그냥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여? 이렇게 붕 떠 있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이해가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세 점에서 만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얘의 무엇을 판별식을 짝수 판별식을 따졌을 때
얘가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 거야 지금. 따졌을 때 b 프라임 1이니까 1에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21. 이건 보나마나 의미죠? 그렇죠? 허근 나와. 허근 나온다는 얘기는 y가 0일 때, 얘가 0일 때 넣고서 허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책에서 지금 a가 양일 때와 a가 음일 때를 나누어서 생각했거든요. a가 양일 때는 뭐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해가 2개 나오면은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해가 하나 나오면 한 점에서 만난다. 해가 없으면 즉 허근이 나오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거꾸로 이렇게 했을 때도 a가 음일 때도 이퀄 0 하면 우리는 2차 계획을 뭘로 만들어 놓고 풀어요? 양수로 만들어 놓고 풀죠. 결국에는 푸는 건 똑같은데 a가 음일 때는 이렇게 된 모양에서 해가 2개 나온다. 즉 두 점에서 만난다. 또 이렇게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모든 y 값이 x축 아래쪽에 있다. 이건 모든 모든 함수 값이 x축 위에 있다. 이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야. 실제 풀 때는 이차항의 개수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풀어? 양으로 만들고 풀기 때문에 a가 양인지 음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실제 얘가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를 따지는 거는 단지 모든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뭘로? 이걸로 판단하겠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인데 모든 x값 모든 함수 값이 x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 한 점도 x축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거 정도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단 뭐만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일단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정도는 그것만 좀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 얘기 뒷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거는 살짝 지울게요. 지금 이거 선생님이 아무리 막 여러분들한테 열강을 해도 문제 한 문제 풀어주는 것보다 더 설명이 좋지 못해요. 자, 봅니다. 지금 이거는요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y가 0일 때, 즉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2차 함수의 x축과의 위치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y가 0일 때가 x축이라는 말도 금방 선생님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두 그래프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보려면 두 개를 어떻게 연립해서 풀어서 나오는 해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연립해서 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만족하는 점과 여기도 만족하는 점을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그게 두 점이야.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는 점이 두 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책에는 지금 없지만 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c와 mx 플러스 n과 이렇게 연립해서 푼다면 선생님 왜 갑자기 연립해요? 여기 봐봐. 이거하고 우리가 x축과를 연립했어. 지금 뭐야? y 이퀄 0과를 연립했어.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려면 어떻게 해요? y 때 0 집어넣고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두 개의 교점을 찾으려면 두 개를 연립해서 풀 때 요거와 요거가 같으니까 얘와 같습니다 하는 연립법 중에 등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없죠? 등치, 같을 등, 값치, 같은 값으로 놓고 푼다 라는 뜻이야. y로 같은 값이니까 얘와 얘가 같아서 이렇게 놓고 풀었을 때 해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m x 플러스 c-n 이퀄 0과 같은 2차 방정식으로 놓고 그럼 뭐야? 얘는 이퀄 y인 2차 함수의 x축과의 관계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의 관계야?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두 직선이 연립해가지고 해가 두 개가 나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해가 하나가 나오면 얘와 얘는 접하는 거고 연립했는데 해가 안 나와 또는 허근이 나와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연립한 이러한 2차 함수의 식에서 요거를 2차 방정식으로 놓고 풀었을 때 그때 판별식을 따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근을 실제로 구하지 않고 얘가 근이 몇 개 나오는지만 보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해가 2개야. 0과 같으면 1개야. 또 0보다 작으면 해는 0개야. 우리 지금 실근만 보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와의 그래프에서 연립해서 풀었는데 그 점이 2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뜻이야. 그죠? 또 연립해서 풀었는데 한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접하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뜻이야. 또 연립해서 풀었는데 해가 없어. 화근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얘는 만나지 않는 이런 위치 관계를 갖는다 하는 얘기를 지금 거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떤 그래프?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어서 생긴 이 2차 방정식을 갖고 만들어내는 그 판별식을 얘기하는 거야. 되겠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이따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유형 1번 그냥 넘어가도 되죠? 이거는 중상과정 문제입니다. 75페이지예요. 그리고요, 지금 요 얘기한 거 있죠? 74페이지 맨 위에 있는 얘기예요. 74페이지 맨 위에 있는 얘기고 그 밑에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하자고 했던 거야. 그 예제 없이 그냥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니네한테 지금 요 내용을 그냥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와 어떤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하자 하는 얘기예요. 75페이지의 2차 함수의 식과 그래프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거 중상 과정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 문제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는데요. 4번 같은 경우가 아까 자동우위 얘기했죠? 4번 같은 경우가 자동우위 얘기했잖아. 자동우위 기억나? 아까 네모칸 하면서 사자성어처럼 외우자 했잖아. 자동우위 뭐였어요? 축이 왼쪽에 있으면 AB 값이 같다.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B 값이 다르다. 자동우위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A가 음이고 B가 양이고 C가 뭐야? 음이에요. 요것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요. 봐봐요. A가 음이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A, B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좌동, 우이. 다르니까 우이겠죠?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면서 따져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위로 블록이면서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Y축이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Y축에. 그래야지 Y축의 오른쪽에 X 이퀄 P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Y절편인 C가 음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X축이 요 만나는 점 자체가 X축 아래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쵸? 맞아요? 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당장 찾아내죠.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좌동 우위가 우습게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사자성어예요. 알겠죠? 이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이렇게 써볼 줄 몰랐지? 사실은 그거 왜 그런지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걸 다 설명하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실제 정석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 2타임 정도? 2타임이나 3타임 정도 수업할 분량이에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쉬운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된 상태에서 내용을 쫙 풀고 가는 것 뿐인 겁니다. 근데 빼놓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중상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네. 유형 2번 한번 봅시다. 유형 2번.
자, 이 참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플러스 2의 그래프와 x축이 뭐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서다도로 만난대요. 이때 정수 k의 값을, k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이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이차의 수가 양이니까 아래로 블록이면서 x축과 서로 다르게 이렇게 만난다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 x축은 뭐라 그랬어요? y는 0이라 그랬죠.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0 집어넣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플러스 2 이퀄 0이라는 2차원 정식이 해가 몇 개 생겨야 돼요? 2개 생겨야 돼요. 그쵸? 2차원 정식 있으니까 해를 구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뭐만 구해? 해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따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해가 2개이므로 한 명씩 d가 0보다 커야겠죠. 그쵸? 그래서 d제곱 마이너스 4ac는 b제곱은 25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입니다. 그럼 8을 빼면 17이에요. 다시 2가 아니라 k 플러스 2예요. 그쵸? 그럼 25 마이너스 4k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17 마이너스 4k예요. 요게 0보다 크면 해가 2개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k는 넘기면 작은 거예요. 4분의 17보다 작다. 근데 정수 k잖아.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k는 몇이에요? 4분의 16인 4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대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최대 정수 맞죠? 네. 그래서 k가 4가 되는 거야. 뭐 썼어요,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y가 0일 때의 근의 개수를 따진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면 근이 몇 개? 2개.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에 맞는 조건으로 따져보니까 k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고 정수 k라 했으므로 이 밑으로 4, 3, 2, 1,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건데 최대 정수이므로 4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네. 일단은 넘어가고 이따가 시간 되는 대로 여기에 다시 넘어가서 뭐 풀어볼 문제 있으면 풀어보도록 합시다. 유형 3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유형 문제 안 풀죠? 될 수 있으면 풀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푸는 풀이가 대부분 보면 거기에 있는 여기 책에 있는 풀이들하고 유사하거나 거의 똑같게 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서술형 쓸 때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고요. 알겠죠?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래요. 이때 상수 AB에 대해 AB의 값을 했습니다. 자, 이게 x축과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y는 0에서의 두 근이라는 얘기와 같은 뜻이죠. 그쵸?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거는 y컬 0에서의 y컬 0 집어넣으면 나오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뜻이야. 그쵸? 즉 뭐냐면 마이너스 1과 3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퀄 0의 두 근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 2차의 개수를 양으로 바꿔보면 요거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에요. 즉 2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예요. 그쵸? 곱은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에요. 3입니다. 따라서 b가 3이에요.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그쵸? 이거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별거 없어요. 그냥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에서의 좌표를 어떻게 구한다? x축이라는 건 y꼴 0이니까 y꼴 0 집어넣어가지고 2차함수 풀어서 나오는 두분이 뭐다? 저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다. 그랬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계속 말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앞에 있는 그 책에서 설명하는 거 되게 딱딱하게 설명하는데 그 되게 딱딱하게 설명하는 걸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말로 풀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중인 거니까. 그렇죠? 어우, 덥다. 자, 유형 4입니다. 페이지 70회. 자, y는 6x 제곱의 그래프와 y는 3x 플러스 k가 무엇하도록 접하도록 하는 실수 k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와 3x 플러스 k가 접한다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점 이렇게 있어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아무리 이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려준 것 뿐이야. 그쵸?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런 교점을 찾으려면 우리는 저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연립해서 풀어야 된다고. 즉 뭐냐면 6x제곱 이퀄 3x 플러스 k와 같이 연립해서 놓고 6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는 0과 같이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의 해가 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저 x좌표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냥 접하는 조건이니까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점이 한 개라는 뜻이죠. 맞죠? 접한다는 건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얘의 판별식 d가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접함으로. 점이라고 하는 거는 곡선 부분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게 접한다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나는 점 자체를 접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연립해서 풀어서 해를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접한다는 얘기는 판별 d가 0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게 0이에요. 그럼 플러스 24k는 마이너스 9니까요. k는 24분의 마이너스 9 3으로 나누면 8분의 마이너스 3 요게 k 값이 되는 겁니다. 될까요? 하나도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개념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뭘 알아야 돼?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내용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과정이 문제 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내용을 여러 번 읽어서 개념을 머리에 집어넣고 문제 풀면서 계속 그 개념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스타일의 차이인 거니까 그거는 유형 5번 갑니다. 여기서 이제 뭐 서로 다른 직선과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 뭐 한 점에서 만난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 다 그냥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교점의 값을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유형 y는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에 접하고 그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y좌표를 구하래요. 자, 접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접한다는 얘기는 어떤 1차 함수의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1차 함수 식도 안 줘줬는데요?
내가 만들어내면 되잖아. 어떻게? 기울기가 주어졌으므로 직선의 함수를 뭐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와 같이 놓을 수 있어요. 여기 k 말고 잊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와 얘를 연립해서 x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라고 만들어놓은 이 2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한 가지 d는 0 하고 풀면 끝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퀄 0에 해가 접함으로 한 개 따라서 4분의 d 왜 짝수니까 4분의 d는 요거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a c니까 마 3 마 k 이퀄 0 왜? 접한다는 근이 한 개 그죠? 그럼 이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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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놓으면요 k 플러스 28이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8이고요 묻는 거는 y절편인데 y절편이 k잖아요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28이 답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그냥 쓱쓱 찾아가는데 y절편이 뭔지 기울기가 뭔지 기울기를 줄여줬는데 1차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2학년 거, 중3 거 다 다시 쭉 보면서 복습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간략화된 교재가 아니면 중3 거의 정석이나 뭐 다른 책들 보면은 중3 과정 다 포함시켜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3 거를 다시 공부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거기에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번 6번입니다. 자, 그래프가 하나 주어졌고요.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y는 ax 플러스 b고, 여기가 x축, y축이고, 교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 여기가 5.5. 그래서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어요. 했을 때 a, b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 두 교점은요,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요? 연립해서 풀었을 때 나온다고요. 지금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ax 플러스 b에 요 연립해서 만든 방정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마이너스 2와 3인 거예요. 그죠? 그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의 두 근이 이거인 거고요. 그쵸?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여기서 2차 핵에서가 1이니까 a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합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에서 얼마? 1. a 구했네요. 그쵸? 그래서 그거의 생각이 잘 알면 굉장히 편해요. 보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에요.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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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보면 b는 5가 돼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a, b 값 뭐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5에서 얼마? 6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함수의 그래프도 찾을 수 있는 거 그러면 그렇죠? y는 x 플러스 5와 같이 되겠죠? 네, 유형 7번입니다. 유형 7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 안 하고 여기 문제 풀면 설명한다고 했어요. 봅니다. 자 10분 남았네. 유형 7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1 요거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고요. y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두
두 개의 합을 구하라 했으면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1은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1이고 플러스 9 마이너스 9인데 이거 표준형 만드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거랑 곱해서 이렇게 하면 플러스 9 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와 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차계수가 음이니까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3, 마이너스예요. 3,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야죠. 그래프를. 그지? 그러면 봐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y 값을 구하는 거야. y 값이 가장 클 때, y 값이 가장 작을 때라는 거야. 그 y 값이 가장 클 때는 어느 때요? 가장 위로 볼록 솟아올라 있는 꼭지점. 그쵸? 그래서 범위가 안 주어졌을 때는요, 위로 볼록일 때는 무슨 값? 대값인 라지엠만 구할 수 있어요. 이 아래쪽에 얼마나 내려가는지 알고 최소값을 구해. 그죠? 그 위로 볼록일 때 최대값,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라지엠을 구하니까 이게 얼마야? 누구예요? y 값이라 했잖아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두 번째. y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거 표현을 바꿔보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1이 필요한데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니까 곱해서 나오면 마이너스 2. 그럼 2배의 x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5예요.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죠? 그쵸? 그리고 2차 계수가 양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아래로 볼록이고 y좌표이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이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그럼 얘를 가지고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없죠? 범위가 안 정해졌을 때는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값밖에 못 구해요. x값, y값, y값. 그리고 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로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 얼마? 7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도 안 어렵죠?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의 꼭지점에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에 y좌표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범위가 없을 때 범위가 없으면 아래로 볼록일 땐 최소, 위로 볼록일 땐 최대예요. 그냥 그려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줍니다. 자, 근데 이제 유형 8번 가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에서 최대 최소를 해보고 고일 과정을 와야지 이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를 따질 때 별로 부담이 없는데 이 최대 최소 가르쳐줘서 바로 범위 있는 최대 최소를 하라고 하면 부담이 있죠. 요거의 최대값이 얼마래요? 4예요. 자, 한번 봅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요.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어떤 범위에서 내가 인정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한번 보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인데 곱해서 나오면 플러스 9 플러스 9.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 꼭지점이 3, 9 플러스 k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얘 알 수 없어가지고 그래프 못 그리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냥 x 가정에서 내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모르잖아요. 왜? 얘가 얼마나 내려가 있을 줄 알아. 또는 얼마나 올라가 있을 줄 알아. 그쵸? 이거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합시다. 위로 볼록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의 그래프에서 그냥 한번 쉽게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얘 축의 위치는 알아요. x 이퀄 3이 축의 위치예요. 그렇죠? 범위는 x의 범위는 2부터 6까지니까 여기 2부터 여기 6까지.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저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떼깁시다.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범위 밖에 있는 얘네들은 안 그려지는 그래프야. 왜? 범위를 줬으니까. 저기에서만 유의미한 그래프입니다.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인정되는 그래프야. 여기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 안에서 가장 큰 y값과 가장 작은 y값을 찾으라는 뜻이야. 그럼 가장 큰 y값은 어디겠어요? 꼭지점인 여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겠어? 누가 많이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이나 이쪽에서 최소값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 그래프는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어떤 꼴이에요? 대칭의 꼴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똑같이 가면 이 모양만큼 똑같은 애가 있게 마련이야.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많이 가고 이쪽으로 조금 갔다고 쳐. 그럼 많이 가면 많이 내려갔겠죠. 조금 가면 조금 내려갔겠죠. 생각해봐. 3으로부터 거리가 얘는 1이야. 3으로부터 거리가 얘는 3이야. 그럼 누가 더 많이 내려갔겠어? 위로 올라오니까. 누가 더 많이 내려갔겠어? 응? 6이 더 많이 내려갔겠죠? 정말 x 이퀄 6일 때 함수값이 f6의 값이 더 작다는 뜻이야. 그쵸? 최대값을 구할 꼭지점이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최대값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최대값은 그냥 꼭지점에서 나와요. 위로 올라오니까. 근데 최소값이 누가 더 많이 내려갔는지는 축에서 조금 떨어졌으면 이만큼밖에 안 내려가. 근데 축에서 많이 떨어졌으면 훨씬 많이 내려간다고. 그죠? 축에서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내려갔는지를 따지는 거야. 이해 가요? 가는 거야? 영상 보면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F2의 값보다 F6의 값이 여기서는 더 작아요. 즉 뭐냐? F6이 최소가 된다는 뜻이야. 그치? 따라서 x 이퀄 6일 때 함수값을 찾으면 지금 최대값 여기서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군요. 어차피 최소는 그래요. 근데 그럼 최대는요?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돼요? 최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최대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최대를 그냥 찾으면 돼. 지금 뭐야? x 이퀄 3일 때 9 플러스 k가 최대야. 그쵸? 그 최대값이 얼마나 있어? 4야. 따라서 k는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최소를 찾으라고 했으면 F2가 아닌 F6을 찾으라고 했죠? 즉 x 이퀄 6일 때 x 이퀄 6 집어넣으면 여기는 계산 3이니까 삼각형이고 마이너스 9 플러스 9니까 최소값은 그때는 k가 되겠죠. 근데 최소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5라고 만약에 했다 봐. k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때는. 이해갔어요? 핵심은 뭐냐? 주어진 범위에 꼭지점이 주어지면 꼭지점이 포함되면 축이 포함되면 그 축에서 최대든 최소든 하나 나오고 나머지 하나 아래로 볼록일 때는 봐봐요. 아래로 볼록일 때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더 많이 떨어진 애가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 즉 뭐냐? 여기는 최소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주어진 x는 알파부터 베타라고 만약에 주어지면 그 범위 양 끝점에서 최대가 나오고 아래로 볼록일 때 그리고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오게 돼요. 이해갔어요? 이해갔어요?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위로 볼록일 때는 축이 알파로부터 베타까지 x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최대값이 꼭지점에서 y좌표로 나오고 알파 또는 베타까지 떨어진 거리가 더 먼 애가 최소값으로 주어지는 거야. 이해가죠?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x의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었을 때, 축이 포함되었을 때. 근데 만약에 요거까지 설명할게요. 다 왔어요. 2차 활용은 다음 시간에 그냥 선생님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그거 빼고 숙제하고 오세요. 알겠죠? 자, 유형 8까지 숙제해오면 돼요. 요거만 설명할게요. 만약에 근데 자 x의 범위가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알파나 베타가 이렇게 꼭지점에서부터 벗어난 지점에다 대고서 이렇게 범위를 줬어. 그럼 여기는 의미 없는 애죠. 그럼 여기에 최소가 나왔어도 얘는 최소가 아닌 거야. 왜? 이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y값만 최소 원래 잡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게 증가하는 거면 작은 거에서 최소, 큰 거에서 최대. 만약에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여기 있어가지고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다. 근데 여기는 뭐야? 감소하는 구간이죠.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x가 가장 작을 때 최대, x가 가장 클 때 최소가 됩니다. 어느 구간?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x가 가장 작을 때 최소, x가 가장 클 때 최대가 나오고. 꼭지점이 뭐 주어진 저 범위에 포함이 안 됐을 때를 따로 얘기해 준 거예요. 아마 문제 그게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죠? 되죠? 네, 그래서 피드백이 좀 길어가지고 좀 저기 했는데 숙제는 여러분들 85페이지까지 할 거고요. 실력이 높은 연습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나중에 피드백 있으면 그때 합시다. 네.